일반인도 이거를 빨리 해서 만들어내면은 누구나 저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챗GPT로 인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한 배를 탄 운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서비스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인 애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검색 엔진으로서 구글에 밀려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제는 챗GPT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의 관계, 최근에 전 CEO들까지 불러가지고 비상 소집을 하고 있는 구글의 현재 모습까지도 살펴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지향점이 무엇인지까지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샘 엘트먼의 전적을 살짝 살펴보면은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2014년도에는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에어비앤비가 완전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확 끌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금이 회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Y 컴비네이터를 이제 그만두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비영리적인 오픈 AI라는 걸 설립을 해서 특정 빅테크의 이 AI 서비스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잘 해봅시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 형과 함께 크로스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전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독점적인 사용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결별을 하기도 했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오픈 AI가 비영리적으로 운영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점과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이 AI 관련 기술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척점에 있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냥 나와버리게 된 거죠. 물론 사실 샘 엘트만이 이제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든을 이제 전격적으로 지지를 하고 공화당 성격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상적으로 충돌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도 이 오픈 AI의 다양한 이러한 AI 서비스 시스템, 특히 챗 GPT의 경우에는 이 애저 시스템에 이 올라간 상태로 돌아가게끔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PT-3와 GPT-3.5 같은 경우에는 이 AI 러닝 파라미터 웨이트 수가 1750억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의 정확한 웨이팅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컴퓨팅을 통해서 계속 학습이 돼야 되고 실제로 나중에 인퍼런스, 추론을 할 때에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컴퓨팅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계속 비영리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비영리 자체의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오픈 AI의 이 시스템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어느 정도 영리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의 이제 100배 이상에 넘어가는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영리로 돌림으로써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 되겠는데 애초에 이거를 학습을 하고 컴퓨팅 하는데 유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챗 GPT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 계속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할 만한 어떤 투자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사티아 나델라가 잘 들어오게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도에 오픈 AI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협력 관계가 공고히 되는데 이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사용하지 마. 오픈 AI가 만든 AI 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할 거야. 왜냐? 애저 이 시스템을 다 올려놓고 우리가 러닝하게 되면은 이 애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이제 전략을 구축을 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2016년부터 꾸준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AI 시스템을 자신들의 어떤 사업화 모델로서 계속 준비를 해왔었는데 2019년에 오픈 AI와의 협력 그리고 얼마 전 2023년 1월 11일에 오픈 AI의 기존 투자의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자신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이 오픈 AI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건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사티아 나델라 CEO의 이 챗 GPT 관련 트윗이 되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를 이 애저 시스템을 통해서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다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그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받은 대가가 되겠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됐던 겁니다. 챗 GPT 영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슈가 많이 됐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도 이 챗 GPT 자체가 AI로서는 이제 아이폰 모멘트를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처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PC 중심이던 게 모바일 중심으로 한꺼번에 바뀌면서 OS 주도권을 윈도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이 가지게 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구축이 되게 됐죠. 그래서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GPT 3.5 기반의 챗 GPT 같은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림 자동으로 그려주는 달리2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코덱스, 통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애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따로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AI를 이렇게 막 학습한다고 해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에 이제 효율성 있게 진짜 돈이 된다, 아니면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없었는데 베타 서비스로 제공한 이 챗GPT가 그 가능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지원들을 해고를 다 하고 그냥 챗GPT를 활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돈을 아낄 수 있다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운 분도 계시고, 웹페이지를 만든다라던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AI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또 서비스로 이제 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구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AI 다양한 기술들을 꽁꽁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선빵을 딱 치면서 나오니까 구글도 이제 검색 엔진의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비상소집을 열었어요.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요 두 분은 애초에 구글을 창업했을 때부터 구글의 최종 목적지는 AI다 라고 하면서 구글 딥마인드뿐만 아니라 알파벳을 필두로 한 자회사 중에서 AI 기반의 연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검색 엔진 관련해서도 최근에 AI를 많이 적용을 했지만도 실질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요거를 빨리 풀자라고 결정 내리게 된 것이죠. 저기 보시면은 20개가 넘는 AI 프로젝트를 빨리 이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2022년 이그나이트 행사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미 발표를 했죠. GitHub를 이미 인수를 했고 GitHub에 수많은 이 코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막 AI로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애저의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또 챗GPT가 잘 굴러간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GitHub 코파일럿 시스템, 원하는 코드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서비스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연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어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특정한 코드가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BI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알아서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그림으로 전환을 해주는 달리2, 요것도 기업용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드저니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달리도 가상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혹은 저렇게 보이듯이 사진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애매한 그런 그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만한 사진 수준 혹은 일러스트레이션 수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기업용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코덱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사이언스에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마치 코드를 생성하듯이 우리가 자연어로 어떤 걸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빨리 뭐 전산 회계라든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때 어떤 특정한 랭귀지를 익숙하게 해야 된다거나 어떤 펑션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복잡성 없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AI를 지원하니까 일반인도 이거를 빨리 해서 만들어내면은 누구나 저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간단한 게임을 만든다거나 저렇게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렇게 다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편하게 코딩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필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포션을 보면은 애저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죠. 예전에 윈도우나 이 오피스 앱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여전히 이제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지만도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2인자 자리에서 자신의 이 자리를 견고히 해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간의 이 둔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둔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2년도 보면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커스터머 시장에서 그러니까 워드 팔고 윈도우 팔고 이제 OS 시장 확충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기업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일을 더 잘하게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오픈 AI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넥스트 빅띵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행보들이 있겠지만 경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상당히 좀 특이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순서로 시장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챗GPT를 포함한 애저 시스템의 서비스를 활용하자면은 아마존도 지금 벌벌벌 떨게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구글이 거의 90% 이상의 검색 엔진 광고 수익을 20년 동안 벌어왔는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서비스에 딱 결합해가지고 챗GPT를 내놓는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은 광고 수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당겨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챗GPT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가 훨씬 더 정교하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구글 검색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람 관심사 가질 만한 뉴스들을 큐레이션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챗GPT를 통해서 AI로 학습된 어떠한 개인화된 정보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 맞는 정보들을 더 잘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광고가 적재적소에 잘 맞는 사람한테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훨씬 더 높은 광고 수익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오픈 AI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한데요. 사실 이미 애저 시스템에 이걸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갈아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이제 경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구글에서 또 어떤 AI 서비스를 내놓을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즈 시스템을 통한 오픈 AI 서비스의 개봉 박두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었지만도 챗 GPT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앞으로의 행보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